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장병으로 입원했다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심장병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태어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했다 태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아이들이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수종이 의심되는 아이들이 병원에 문의 전화가 오고 보통 물어봐요. 언제쯤 도착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 30분 뒤에 올게요 라고 했는데 도착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수종이라고 하는 질환은 매우 응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퇴원을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우선 아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퇴원을 하게 된 거니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장 수치가 정상인 상태에서 퇴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장 수치가 조금 높은 경우에 퇴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높은 경우에 퇴원을 한다면 실은 신장 수치를 정상화를 시켜서 퇴원을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장 수치가 정상인 상태를 확인하고 퇴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주일간 어떤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냐면 아이들이 혹시나 토를 하는지 밥을 먹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뇨제가 들어가고 나서 적응이 되는데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콩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과 췌장 이 두 군데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런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관리를 하실 때는 음수량을 충분히 주실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배뇨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만약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거나 토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보이면 신장 수치가 안 좋아지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전화를 하고 내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신장 수치나 전해질 수치에 크게 흔들림이 없이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점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흥분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퇴원할 때 우리 아이 목욕해도 돼요? 아니면 우리 아이 산책해도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기가 될 때까지는 목욕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미용을 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뇨제를 쓸 때 이뇨제를 과하게 쓴다기보다는 최대한 이뇨제를 덜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전제 조건은 생활 패턴이 어느 정도 이뇨제를 적게 써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폐수종이 올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폐수종이 오면 첫 번째 폐수종 온 것보다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집에서 모니터링을 해주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잘 때 호흡수를 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의 호흡수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에 따라 호흡수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의 호흡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수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가 잠잘 때 가슴이 들썩 하는 거 요게 한 번입니다. 1분을 기준으로 해서 30회 미만이 정상인데 보통 이뇨제 들어가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20회 미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호흡수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잘 엎드리지를 못하고요. 앞다리를 좀 넓게 하고 고개를 좀 이렇게 앞으로 빼고 이렇게 숨을 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보여도 바로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약은 2번을 먹는 경우도 있고 3번을 먹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통 피부벤단이라고 하는 약은 식전에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는 애들은 피부벤단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약들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약들은 식후에 먹고 피부벤단은 식전에 먹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약을 4번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보호자들이 앞으로 이게 하루 이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식후에 약을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정말 엄격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을 따로 조제를 받으셔야겠죠. 약은 가급적 빠지지 말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약을 먹는다고 심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심장이 못하는 일을 약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퇴원을 하고 나서는 뭐 크게 당장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료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나서부터 고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퇴원했을 때는 잘 먹는 음식을 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던가 혹은 뭐 단백질이 너무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 신장 수치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재진시 검사를 할 때 음식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올라갔는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이 흥분을 안 시키려고 그래도 보호자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그 모습으로 흥분을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뭐 나가기 한 30분 전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30분 정도는 아이한테 관심을 두지 말고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한테 아는 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보호자분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를 되게 어떤 큰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심장 관리를 할 때 되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가 무사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고요. 앞으로의 꾸준한 관리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